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사고를 일으키면 자기가 실수를 해서 사고를 일으키면 그 피해자의 피해를 충분히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경우에는 이 경미한 사고에서 상대방이 그렇게 몸을 다칠 수가 없는데 그냥 허리가 아프다, 허리 다쳤다, 목이 뻐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들어 누워버려요. 그리고 치료비하고 내놓고 보상은 받아 먹는 거예요. 이게 나이롱 환자죠. 나이롱 환자인데, 이 피해자가 의사한테 가서 진단서를 탁 끊어가지고 고소를 탁 하면, 분명히 그 진단서가 무리한 진단서고, 뭐 좀 나아가서는 거의 허위 진단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고스란히 당하는 거죠. 보험료 내놔야 되는 거죠. 물어주고 보험 처리해주고 자기는 보험료 올라가고. 이런 나이롱 환자들이 많아서 보험 그 회사에서 보험료도 많이 지출하게 되죠. 그러면 전체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지. 이 보험제도라고 하는 거는 뭐 대수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어쨌든 과다한 보험료가 지불되면 전체 교통사고 운전자들이 다 공통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팁이 될 수 있을 만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보면 이제 상해 사고가 발생했어요.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을 안 받습니다. 합의가 되면 보험 처리해주고 뭐 합의되면 형사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형사처벌을 받고 합의가 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합의가 되면 법원에서 이제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경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처벌을 받고 합의가 돼도 처벌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해에 불과한 경우에, 상해에 불과한 경우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합의 안 해줘도 형사처벌 안 받아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그렇죠? 참 좋죠? 그러면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뭐 진단 3주, 2주, 3주 났는데 상대방이 허리를 다쳤다, 뭐 목을 다쳤다 해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는 형사처벌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참 편리하죠.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막 운전 막 해도 되겠네. 뭐 사람 뭐 죽는 사고만 아니면 괜찮겠네. 이제 사망사고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이제 처벌을 받으니까. 그런데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을 안 받고, 그런데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또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상해가 발생했고 내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법은 예외 없는 법률이 없잖아요. 자, 종합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방의 상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역으로 보면 이런 특례 규정에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도 나는 형사처벌 안 받으니까 보험처리 해줄 필요도 없고, 형사처벌을 하는 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합의를 봐줘야 되는 압박을 받는 거죠. 만약에 합의를 안 보거나 보상을 안 해주면 형사처벌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 무기가, 형사처벌이 무기가 되고 상대방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보험료 타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다음과 같은 예외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아요. 그런 예외 규정이 있어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예외 규정에 보면 피해자 구호조치 위반, 사고 내고 피해자를 보호조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종합보험 들어도 소용없어요. 상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데 음주 측정 불응, 이런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또 피해자가 너무 많이 다쳤어요.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경우에는 이거는 상해도 너무 심한 상해이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에서 처벌을 받아요. 또 이제 신호 위반해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또 제한속도 20km,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에는 종합보험 들어도 소용이 없다, 처벌받는다, 이런 거예요. 다음에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이런 경우에요. 다음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하는 경우, 다음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다음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약물 복용 운전, 보도 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에는 종합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이제 버스 같은 경우 계문 발차해가지고 뭐 충격이 떨어졌다, 다쳤다, 이런 경우.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준수 의무 위반해서 어린이가 신체를 다친 경우, 이런 경우. 다음에 화물 낙하 방지 조치 의무 위반. 자, 이런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종합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쳤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합의를 봐줘야 된다. 보험 처리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예외 규정을 볼 때 거의 다 포함되죠. 거의 다 포함되는데, 종합보험에 들었을 경우에 상대방이 다쳤다. 그런 경우에 처벌 안 받을 수 있는 아주 경미한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탁 났어요. 주차하다가, 아니 아파트 주차장에서 뭐 이렇게 교행을 하다가 딱 부딪혔는데, 아이고 다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특례 규정에 예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 안 받아요. 진단서 끊어가지고 합의 봐달라고 징징거리도 합의 봐줄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식당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하다가 뭐 사고 나는 경우,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뭐 특례 규정 예외 해당될 수가 없잖아요. 뭐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에요. 뭐 제한속도 위반이에요. 뭐 음주운전이에요. 뭐 무면허 운전이에요.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쳤다 해도 종합보험에 들어있으면 합의 봐줄 필요 없는 거예요. 예, 형사처벌을 안 받으니까. 근데 또 이제 신호 대기 중인데 무심코 이제 휴대폰을 만진다거나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악셀레이터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살짝 앞으로 갔는데 탁 부딪힌 거예요. 그걸 다쳤다 그러고요. 목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특례 규정 예외 위반된 사항이 없잖아요. 이 경우에 뭐 앞지르기 방법 위반도 아니고 뭐 끼어들기도 아니고 횡단보도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장애 그 종합보험에 들어있으면 이제 형사처벌 안 받으니까 편안한 거죠. 또 뭐 골목길에, 좁은 골목길에 뭐 이렇게 교행하다가 살짝 탁 접촉사고가 났다. 근데 다쳤다, 이러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뭐 종합보험 들어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물론 이제 다쳤으면 뭐 보험 처리 해줘야 되겠지만 이거 깨병이다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깨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건 민사적으로 문제로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나로 하여금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에는 그건 보험 처리해줘, 보상해주는 게 맞아요.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이거는 이러한 경미한 사고에서는 상해가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깨병 부리는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들어있는 경우에는 상해에 불과한 경우에는 합의를 봐줄 필요가 없다.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신체를 다쳐가지고 뭐 아주 너무 많이 다쳤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종합보험 들어도 소용이 없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건전한 그 교통문화, 교통사고 문화도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조금만 다치면 무조건 뭐 진단서 갖다 끊어가지고 돈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 얌체족들은 좀 근절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저는 어떤 경험을 했냐 하면,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주차할 공간이 이제 옆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주차하기 위해서 약간 후진을 했는데, 뒤에 딱 바짝 붙은 차가 딱 접촉사고 딱 난 거예요. 그거 제가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이 사람이 허리 아파요 하면서 병원에 입에 진단서 놓고, 앞에 조금만 부딪혔는데, 범퍼를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종합보험 들었고,
특례 규정에 위반 특례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합의 못 봐주겠다 해가지고 경찰서가 조사받아가지고 결국 불기소 처분됐죠. 무혐의 처벌할 수 없다 이런 통지를 받았죠. 그래서 저는 그 사고를 당했을 때 그 가해자가 피해자가 요거 뭐 한번 돈 좀 뜯어먹어야 되겠다 싶어 진단 2주 끊었다 하더라고요. 끊어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면 내가 그 의사한테 내 허위 진단도 작성 혐의로 내가 한번 붙어보겠다, 싸워보겠다. 당신이 아무리 환자가 아프다고 해도 뭐 아프면은 다치는 부위가 있거나 뭐 증세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아프다 하는 이유만으로 치료해주고 뭐 보험금 청구 건강보험료 청구해 묻고 진단서 발행 비용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 경우에는 제가 이겼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특례 규정에 예외 조항이 해당되지 않으면 한번 싸워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걸 막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험 처리해주면 내가 또 보험료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단 말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